사장님 날이 많이 풀렸네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출발해볼까요? 네. 네, 그렇죠. 요즘 SNS 시대인데 요즘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한 90%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이런 오프라인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병행하면 그 효과가 더 많을 것 같아서 현수막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복합 매장으로 하는데 지인이 오셔서 식사하시고 포장도 해가셨어요. 가시면서 부산에 계신 분이었는데 식구들하고 드셔보시더니 너무 맛있다면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나도 가맹점 하면 되죠, 이래서 그렇게 나가게 된 게 부산의 1호점 가맹점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 1호점 가맹점이 나가니까 원주, 그 남포동하고 다른 지역에 여러가지 이렇게 해서 약 한 20개 가까이 정도 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네 분이세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메뉴 보시고 있으면 물 갖다 드릴게요. 상차림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닭보쌈이라는 신메뉴를 또 만들게 됐어요. KBS ETV 성생 정보에 이색적인 맛집이라고 해서 소개가 됐었는데, 그래서 방송에는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본사를 포항에 세워서 서울로 뻗어나가는 걸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서 서울 강남 대치동에다가 직영점을 오픈하게 됐어요. 서울은 1년 정도 거의 버티기 정도 하다가 문을 닫고 돌아왔어요. 포항에서 장사해서 이제 벌어서 다 서울 매장으로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져서 그 당시에 이제 벌어놓은 돈을 다 까먹었죠. 또 암까지 걸려가지고 그때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아니면은 그냥 일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사장님 탑차를 그것도 스틱으로 운전을 하시네요. 네. 스틱 운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딴 지는 한 27년 정도 됐어요. 27년 전에 제가 면허증을 스틱으로 땄거든요. 왜? 포터 운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로 땄어요. 그러고 나서는 뭐 차를 운전했지만 뭐 오토를 사용했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막상 운전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한 번씩 홍보할 때 있는데 이럴 때 한 번씩 스틱 차를 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차는 차량이죠? 혹시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네. 이 차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홍보? 현수막 홍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차는 예전에는 저희가 한 10년 전에는 시식차로 이제 사용했어요. 탑차 이제 윙 바디라고 해서 문이 열리면은 안에 주방 시설하고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음식을 맛보이는 그런 시식차로 운행이 되다가 지금 현재는 3면에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홍보 현수막. 이렇게 음악을 틀고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시고 또 우리 수탁을 많이 찾아주십사 하고 다니고 있는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SNS 시대인데 차량에 이렇게 현수막 광고를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네. 차량에 현수막만 있다면 뭐 안 보실 수도 있죠. 차가 다니기만 하면 안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저희 차량에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잖아요. 음악이 나오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지? 하면서 다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면 또 저희가 현수막 디자인을 좀 특이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한번 보시고 또 다시 네이버나 인스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색해서 이렇게 또 많이 찾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영일 때는 주말에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그 관광객분들이 또 저희 매장에 오셔가지고 또 탑차 음악 나오는 거 보고 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일단 어느 정도 홍보 효과는 있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다 들어. 이거 곰탕 여기 주세요. 가져가야 돼. 잠깐만요. 어서오세요. 오세요. 몇 분이세요? 네 분이세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사장님, 점심때는 이렇게 계속 바쁜가요? 손님 꽉 찼네요. 네, 점심때는 주말에 평균 점심때는 한 3바퀴 정도. 사장님, 지금 만석이고 손님들이 계속 밀려오네요. 자리가 네. 좋은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오실까요? 네, 제가 뭐 손님들 드셔보시고 SNS 홍보도 해주시고 또 저희가 방송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방송 나가고 난 뒤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네, 닭보쌈 나왔습니다. 되게 된장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기요? 여기는 뭐 거리는 좀 있는데 음식 맛도 맛있고 그리고 깔끔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종종 옵니다. 네. 가족들하고 오신 체형 대회하고 조카하고 같이 오게 됐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건 냉면 같은데요? 네. 후식, 닭보쌈 후식 메뉴로 물냉면이 나가고요. 보쌈 드실 때 손님들이 많이 찾으세요. 왜 우리 돼지갈비에 물냉면 해서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요. 또 특히 닭보쌈이라는 메뉴가 생소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물냉면 추천해드립니다. 같이 드시면 맛있다고. 그래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토끼 어떤 거예요? 8개요? 사장님 이 메뉴는 뭐죠? 네, 치즈찜닭입니다. 저희가 치즈찜닭의 원조죠. 저희가 수탉이. 네, 이 메뉴는 묵은지 찜닭입니다. 저희가 매년 11월 말쯤 되면은 김장을 해요. 김치를 한 300포기씩 담고 있고 그 김치를 한 해 동안 묵혀놨다가 그 다음 해에 사용하는 묵은지, 그걸로 만든 묵은지 찜닭입니다. 저희 수탉에는 그 닭보쌈이 가장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담근 묵은지로 하는 묵은지 찜닭, 그 다음 치즈 찜닭, 요 3가지가 주 메뉴입니다. 가장 많이 찾고 있어요, 손님들이. 신납니다. 치즈 찜닭 어디로 드릴까요? 네. 열평 배달 전문점으로 시작해서 프랜차이즈까지 개설하게 됐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2005년에 8평 정도 되는 곳에다가 찜닭 배달 전문점으로 이제 매장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홍보가 안 돼서 한 마리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늘어나갔는데 홍보가 또 잘 돼서 늘어나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100일 작전이라는 거였는데 이 100일 작전은 하루에 1000장의 전단지를 매일 100일 동안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차 한 마리에서 10마리, 20마리, 50마리 이렇게 판매가 되어서 점점 늘어났고 나중에는 한 50마리 이상 되니까 이제 주방 시스템이 감당이 안 돼서 그 근처 25평 매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오토바이 한 대로 시작했던 게 2대, 3대 이렇게 돼서 오토바이 4대, 승용차 1대 이렇게 해서 배달도 했었어요.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때 그 같은 업종 계시는 사장님들하고 그 동네 분들이 아이고 이 뭐 오토바이가 수탉급밖에 안 보이노, 이 집에서 장사 다 하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참 기분 좋았죠 그때. 그리고 25평 매장에는 이제 복합 매장으로 이제 홀 와서도 드시고 이제 배달도 해서 드시는 분도 있어서 홀에도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복합 매장으로 하는데 지인이 오셔서 식사하시고 또 포장도 해가셨어요. 가시면서 부산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또 식구들하고 드셔보시더니 너무 맛있다면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나도 가맹점 하면 되죠, 이래서 그렇게 나가게 된 게 부산의 1호점 가맹점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 1호점 가맹점이 나가니까 원주, 그 남포동하고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약 한 20개 가까이 정도 나갔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실패를 겪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희가 그렇게 하나둘씩 계속 나가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본사들이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탉만큼은 본사를 포항에 세워서 서울로 뻗어나가는 걸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서 서울 강남에다가, 강남 대치동에다가 직영점을 오픈하게 됐어요. 뭐 권리금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고 했었는데 저희 뭐 시행착오였는지 아니면 관리가 잘 안 됐었는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면서 서울은 1년 정도 거의 버티기 정도 하다가 문을 닫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포항에서 이제 장사해서 이제 벌어서 다 서울 매장으로 다 이제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져서 그 당시에 이제 벌어놓은 돈을 다 까먹었죠. 암투병은 또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서울에 가게를 하고 막 제일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서울에 해서 안 됐을 때. 그러고 나서 좀 몇 달 있다가였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몸이 좀 많이 피곤했어요. 그리고 좀 신경질적이었다고나 하나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제가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인데 또 암까지 걸려가지고 그때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아니면은 그냥 일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 서울에서도 잘 안 돼서 돌아왔는데
그 당시 이제 시내, 저희 이제 포항에 있는 시내 중앙상가라고 시내가 아주 조그맣게 밀집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동네 상권마다 발달되면서 이제 상권이 좀 분리되면서 이제 동네 상권들이 많이 발달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저희 매장이 이제 100평이었어요. 또 유지하는 부분도 많이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장송동이라는 작은 축소에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네. 극복을 하셨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엔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뭔가 기회와 위기는 같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나면서 다시 시작해보자. 아직 우리는 젊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고 또 제가 동네 상권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메뉴에 대한 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그 시내 매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신메뉴에 대한 개발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 닭보쌈을 이라는 메뉴를 한 3번 정도 해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흐지부지하고 안 하게 됐어요. 장성동으로 이사 오면서 동네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저희가 신메뉴 개발을 생각하던 찰나에 이제 닭보쌈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당시에 저희가 해볼 때는 뭐 소스도 좀 부족했었고 뼈 있는 닭을 사용해서 손님들이 드시는 거에도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완성되지는 못했었는데 이쪽 매장으로 이사 오면서 뼈 없는 닭 그리고 닭다리살로만 이용하고 족발처럼 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하고 또 나가는 판, 상차림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닭보쌈이라는 신메뉴를 또 만들게 됐어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또 KBS ETV 성생정보에 이색적인 맛집이라고 해서 소개가 됐었는데 그래서 방송에는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달라진 점 가장 특이한 점은 뭐냐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세요. 예전에는 포항에 계신 분들만 오신다고 하면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네이버나 인스타 이런 데서 저희 가게에 노출이 많이 돼서 모르시는 분들이 일부러 검색해서 찾아오시고 주말 되면은 관광객들 덕분에 매장이 꽉 차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런 성수기 있죠? 이럴 때는 또 웨이팅도 하는 그런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인데 어떻게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을까요? 제가 평소에 휴먼 스토리를 사랑하는 애청자입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많은 영감을 얻었고요. 내가 했던 노력과 도전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휴먼 스토리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부의 초월차선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켈리델리 회장님의 제 나이 정도의 10억의 빚을 지고 다시 도전하셔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이고 성공한 사업가시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많은 도전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에 대한 값진 경험이었다는 걸 또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꿈이 있는 한 포기는 없고 열정이 있는 한 도전은 끝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이렇게 또 출연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촬영해 본 소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그냥 뭐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그렇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하지만 휴먼 스토리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도전하게 된 거를 너무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도 하나에 또 도전을 해서 하나를 이루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휴먼 스토리 촬영하시는 분들 정말 멋있어요. 최고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휴먼 스토리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먼 스토리 화이팅!